상수행요법 1조에 뭐라고 그랬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2조는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다. 3조는 원래 그름이 없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에는 요란함이나 어리석음이나 그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경계를 따라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있어진다고 그랬죠. 원래는 없는데 경계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잖아요. 경계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게 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 서울에도 지하철이 있잖아요. 네, 미국 뉴욕의 지하철 한 2-3시쯤 한가로운 오후에 사람들이 별로 안 타는 그때 사람들이 한가롭게 많지 않은 승객이 앉아가지고 한가롭게 있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3명이 그 지하철을 타요. 2명은 어린아이고 1명은 애기 아빠였어요. 근데 이 3명이 타면서 이 안이 난장판이 돼요. 그 아빠는 타자마자 입구 있는 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고 2 아이는요, 정말 난리도 아닌 난리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아이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짜증이 점점점 올라오죠. 분노 게이지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 그 상황이 되면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내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죠. 근데 이 아빠는 애들이 그러든가 말든가 큰 상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화가 나는 거죠. 애기 아빠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근데 마침 이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이 사람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코비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참다가 이제 드디어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저씨, 애들 좀 봐요. 좀 어떻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 힘없이 고개를 탁 들더니 아주 나약한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뭔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요, 저 아이들의 엄마를 방금 무덤에 묻고 오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 아이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거기 앉아있다면 어떤 마음이 나겠어요? 계속 짜증이 나겠다는 분. 아이고 얼마든지 떠들어라 하겠다는 분. 계속 떠드는 아이들은 여전히 떠들고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는 그 말 한데도 또 안 말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경계는 그 말을 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어땠어요? 요란해졌어요. 요란해서, 몹시도 요란했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요란함이 어디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내 마음에서 자비심이, 측은지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떠드는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네.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라 했잖아요. 경계를 따라서라는 거는 쉽게 말하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경계를 따라서가 아니라 경계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흘러지는 거예요. 그 오뇨 스님 그 해골물 이야기는 잘 아시죠? 오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당나라 유학을 가려고 이게 가는데 당시는 삼국시대라 그 한강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쪽은 나무나라 땅이잖아요. 몰래 숨어서 다니다가 이제 어디 집이 밤이 돼가지고 어디 집에 들어가서 자게 됐어요. 자다가 깨가지고 뭔가 이제 목이 말라서 보니까 무슨 바가지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었어요. 아주 꿀 같았어요. 다시 이제 잠이 들었죠. 아침에 탁 깨가지고 그 생각이 났어요. 어제 마신 그 꿀 같은 물이 어딨나 하고 가서 봤어. 뭐예요, 근데? 세상에 사람이 해골 머리뼈에 담긴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효 스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팍 토를 했어요. 구역질이 나가지고 팍 오바이트를 했어. 근데 토하다가 문득 아하 하면서 무릎을 탁 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은 마음을 어떻게 말했냐면 심생고로 종종법이 생하고 심멸고로 종종법이 멸하는구나. 마음이 한 생각이 생기니까 가지가지의 경계가 생겨나고 한 생각이 없어져 버리면 가지가지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은 경계가 만드는 거다 아니면 뭐가 만드는 거다? 경계에 대한 내 생각이 만드는 거다. 우리가 경계를 말하는데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사실은 경계라는 건 없는 거예요.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내 마음만 있는 겁니다. 내 생각. 그 부처님이요, 어느 날 탁발을 하시러 성 밖에서 계시다가 이제 밥 때가 되시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탁발을 하시잖아요. 탁발을 하러 딱 들어가시는데 성 안에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영문을 모르니까 갔죠, 계속.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춰 세우고 부처님, 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저기 지금 미친 코끼리가 날뛰면서 집도 부시고 사람도 치고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오고 있다고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도망갔어.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처님은 그 말씀 듣고도 묵묵하게 앞길을 걸어가셨어요. 부처님과 코끼리가 점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처님을 딱 만난 순간 그 미친 코끼리가 미친 것이 없어져 버리고 고요하게 강아지처럼 그 자리에서 팍 앉는 거예요. 그 육아 경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인 난정에 천지이원 만물육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고요해지면 천지가 질서를 다시 잡고 만물이 길러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같은 내 집안에 있는 사람도 가끔씩 미칠 때가 있죠. 미친 게 우리가 정말 정신분열로 미친 게 아니고 잠시 정신줄을 놓고 화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자기 기분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예. 그게 온전함을 잃은 거잖아요. 예. 이게 정신을 잃은 거죠. 온전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보면 미쳤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가
온전한 정신을 잃고 크레이지 모드가 돼가지고 막 화를 내요. 그 미친 코끼리를 고요하게 만드는 법은 1번 같이 화를 낸다. 2번 설득을 한다. 3번 내가 고요해져서 기다린다. 몇 번이 더 좋을까요? 내 마음의 고요함의 힘이 얼마만큼 있냐에 따라서 경계가 나를 끌고 가느냐, 내가 경계를 안정시키냐,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서 그 미친 코끼리가 잠을 자게 된 거는 부처님이 그만큼 고요함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일상수행요법 1조에서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우자, 줄이면 자성을 세우자라고 했잖아요. 자성을 세우자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정신을 챙기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세우자고 했잖아요. 세우자, 챙기자. 세우자는 거는 넘어진 걸 이렇게 세우자는 거죠. 그죠? 넘어졌으니까 세우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잠깐 넘어져 있어. 그러니까 세우자 이거예요. 원래 우리한테 자성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지금 잠깐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넘어졌구나 하고 얼른 세워버리면 돼. 챙기자는 건 뭐예요? 내 물건이 없으면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디 가려면 챙겨. 가방 좀 챙겨. 뭐가 있어야 챙기죠. 원래 없었으면 챙길 수가 없어요. 근데 있으니까 챙기죠. 그래서 정신을 챙겨라 이러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제가 함정에 빠진 이야기를 했죠. 그 함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이야기했죠. 함정이라는 게 뭘까요? 함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요량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진 그 순간이 함정에 빠진 순간이에요. 예. 우리가 경계를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 경계가 내 함정이에요. 근데 경계가 내 함정이 아니라 실은 경계에 대한 내 마음, 내 생각이 함정이었던 거죠. 근데 그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함정에 빠졌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죠?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또 말을 하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 사실은 우리는 함정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함정에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자성은 함정에 빠진 적이 없어요. 본래 나는 빠진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집착하면, 분별망상하면 그 순간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막 까불고 그 아빠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을 때도 사실은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란 함정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팔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이 순경이 아니고 역경이더라도 내 삶 자체는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 마음에 어떤 내 존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풀어가야 돼요. 받을 것은 받고 갚을 것은 갚고 해야 되지만 그 자체가 내 삶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이라는 함정, 분별망상이라는 함정, 번뇌라는 함정, 그 함정에 빠지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멀쩡한 지금 이 순간도, 멀쩡한 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도님들 선풍기 아줌마 혹시 아세요? 선풍기 아줌마란 분 인터넷 쳐보면 딱 나와요. 네이버 치면. 원래 이분이 본판이 원래 용모가 이쁜 분이었어요. 누가 봐도 딱 보면 이쁘네 이런 얼굴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됐어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근데 본인이 어느 순간에 자기 얼굴을 보고 한 생각이 딱 일어난 거예요. 아, 얼굴이 왜 이렇지? 왜 이 모양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분별망상이에요. 그 한 생각이 일어나서 스스로 함정이 생겨버리면 점점 그 생각을 놔버려야 되는데 점점 그 생각에 해가지고 어때요? 함정을 계속, 지함정을 스스로 계속 깊이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막 성령, 그것도 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자격 없이 하는 분한테 이렇게 하고 그러다 더 망치고 나중에는 마음에 환청이 들려요. 막 기름 넣으라고. 어떤 기름을 막 넣어가지고 얼굴이 확 선풍기처럼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함정에 빠지느냐. 내가 한 생각 분별망상을 지으면 함정에 훅 빠져버리고 그 함정에 한번 빠지잖아요. 헤어나지 못하면 거기서 괴롭다 즐겁다 하면서 꼴까닥 죽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건 원래 이 함정이 없지. 잃어버리면 끝나요. 내가 그냥 쓸데없는 생각했네. 그러면 끝나. 남편이 딱 미웠었는데 저 왜 저러지 했는데 내가 함정에 빠졌네?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끝나버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내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냐면, 첫째는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요란해질 때, 막 짜증나고 화가 나요. 예, 우울해져요. 자괴감에 빠져요. 어떤 피해의식에 움찔움찔해요. 그게 다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요? 내가 판 무덤에 지금 함정에 빠져 있구나. 요것만 먼저 자각하면 돼요. 화를 내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 분별망상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네? 첫째는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꿈을 많이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 악몽도 있잖아요. 막 누가 와서 나를 때리고 막 대중 앞에서 창피 주고 막 별의별 악몽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런 악몽에 빠지면 실제로 식은땀도 나고 막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꿈꾸고 있네. 내가 꿈이네. 꿈속에 꿈이네. 이러다가 탁 깨버리면 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악몽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이게 내가 꿈꾸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있구나. 내가 요란해질 때, 어리석어질 때, 글러질 때,
짜증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질 때 딱 자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분별망상이라는 함정에 지금 빠져 있구나. 그걸 자각하면 그 다음 단계가 돼요. 이 법마상정급을 해석하실 때 이렇게 해석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 법이 마에게 질지언정 마가 숨지는 못하는 급이요. 법강항마의 그보다 윗단계는 법이 백전백승으로 말을 이겨버려요. 예, 마음이 딱 뭐가 이러는 아 하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법마상정, 법강항마인데 법마상정급 뭐냐? 아 알았는데 여전히 괴로워. 내가 이게 분별망상이지. 내가 괴로울 때 아 이게 내 분별망상이지. 알았어. 그때 알아요. 이게 법마상정급이에요. 모르는 건 아니 알아. 아는데 근데 알긴 알지만은 주로 막쳐. 알아도 못 빠져나와. 아, 내가 악몽 속에 있네. 나 꿈꾸고 있네. 도 꿈이 안 깨어져. 계속 거기서 계속 반복이 돼요. 예. 그런데 법마상정급 뭐냐. 법이 마에게 질지언정. 내가 꿈인 줄 알고 깨려고 하는데 안 깨어져. 계속 괴로워. 그 상이 없어지질 않아. 그런데 내가 꿈꾸고 있다는 사실은 역력히 아는 거예요. 그게 법마상전이에요. 근데 신기하게 뭐냐, 신기하게 우리가 겨울에는 한강물 놀잖아요. 너무 하면 얼음이 콩콩 오는데 봄 기운이 한번 싹 돌잖아요. 춘삼월 봄 기운이 싹 돌면 그 기운이 탁 돌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기운 돌았다고 해서 바로 얼음이 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차츰 그 기운의 얼음이 싹 언제 겨울이었냐 싶게 싹 녹고 산화대지가 정말 호시절이 돼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꿈꾸고 있다는 거, 내가 분별망상에는 함정에 내가 빠져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여전히 내 입에서 막 험한 말도 나가고 잘 안 돼. 예. 근데 그렇게 계속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그게 봄날의 한 기운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서원을 가지고 마음의 공부에 대중을 가지고 계속 대정만 잡아가고 있으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그 얼음은 녹게 돼요. 내 시간 문제지 어느 순간에 이 업장, 얼음이라는 업장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무시선법의 대종사님 그러셨어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좌선할 때도 대중만 잡을지니라. 대종사님 법문 중에 정말 자비하고 힘이 있는 법문이 뭐냐 하면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예. 교도님들 경계를 당했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크게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예.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아, 내가 분별망상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구나. 이 대중만 잡고 진짜 화가 났을 때, 진짜 막 확 올라올 때, 생각에 내가 이 함정에 빠질 때 딱 그 순간 알아차리고 대중만 계속 하면서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기운이 춘삼월 한기운이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이 알아차리는 한마음이 3세의 내 묵은 업장을 다 녹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